73번입니다. 이 시험 자주 나오니까 우리가 통화 수합하고 이자율 수합하고의 그 표기법이 이게 왼쪽 오른쪽을 보셔야 돼요. 근데 그 통화 수합은 이렇게 통화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자율 수합은 그냥 이렇게 똑같은 통화, 같은 통화예요. 같은 통화. 뭐 달러면 달러, 원화면 원화. 원화끼리의 이게 금리만 이렇게 변동, 고정. 뭐 변동 해도 돼요. 변동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CD 금리도 있고 뭐 코픽스 금리도 있고. 그러니까 이자율 수합은 이렇게 똑같은 통화끼리의 이게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원금은 주고받을 필요가 없다. 그죠? 뭐 똑같은 금액인데 뭐 여기도 100억. 그죠? 여기도 100억. 노미널. 이자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이제 얼마에 대한 이자나 이거죠. 그러니까 원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쪽이 interest rate 수합에 이게 원 똑같잖아요. 그 이쪽이 이자율 수합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저쪽은 달러 대 원화. 그러니까 이제 통화가 다르니까 저게 통화 수합이죠. 우리가 CRS 또 뭐 CCS 뭐 그래도 관계없어요. 커런시 레이트 수합, 뭐 크로스 커런시 뭐 쿠폰 수합 막 여러 가지 말을 쓰는데 그냥 우리 저자가 그냥 CRS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자 계산을 쿼터리로 하죠. 이게 쿼터리가 뭐죠? 분기별로 하는 거죠. 반기가 아니고 여기는 세미 애니얼이니까 이자 계산을 2분의 1,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 3, 6, 9, 12, 석 달에 한 번씩 이자 계산하고 이게 금리입니다. 금리를 이제 주고받을 때 이제 그 비드 오파인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비드 오파를 환율에서는 왼쪽이 작고 오른쪽이 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이자를 표시를 할 때는, 이거 환율 아닙니다. 이자예요. 이 퍼센트 1.71%예요. 요거는 2.20%, 2.185%입니다. 이럴 때는 반대로 쿼터를 합니다. 이제 그게 시장 이제 관행이고, 또 이게 우리가 금리가, 시장 금리가 높아질수록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거니까 이쪽이 작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채권 가격으로 보면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여기 스왑에서는 여기 오파비드라 그래요. 비드 오파가 아니고 오파비드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왼쪽 숫자가 더 크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자율 수합은 이쪽이니까 이자가 이게 반개요, 분개요, 쿼터리니까 분기 맞죠? 오케이. 반기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쿼터 하는 사람, 누군가 컬링을 하겠죠. 컬링을 제가 좀 거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은 자, 1.71은 A은행이 이렇게 쿼터를 했단 말이에요. B 고객한테. 그 은행이 유리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B 고객의 미하 고정금리를 이게 고정금리입니다. 고정금리. 변동금리일 리가 없죠. 이거 이제 우리가 수합 가격이라 그럴 때는요. 요거는 이제 고정금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정금리요. 그 고정금리의 반대는 변동금리입니다. 여기는 원화 고정금리예요. 원화 고정금리고 달러 변동금리가 우리가
플레인 바닐라 스왑, 일반적인 스왑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숨어 있어요? 변동금리는 숨어 있어요. 변동금리는 뭐 6개월마다 바뀌니까. 근데 이거 만약에 이게 만약에 3년짜리잖아요. 3년 동안 이 금리가 무슨 금리예요? 원화 고정금리입니다. 그것도 아셔야 돼요. 이거요. 원화 고정금리고 달러의 라이보 금리는 숨어 있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여기도 원화의 고정금리고 3년짜리입니다. 3년 내내 이 금리를 주는데 뭐 12분의 3 이렇게 해가지고 이자 계산을 한 번씩 분기별로 한다는 것 뿐이에요. 이것도 이 이자를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은행이 유리한 이자를 가지고 이 뭐죠? 원금에다가 지금 원금은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요. 원금에다가 1.71을 곱하고 혹은 1.65를 곱하고 받을 때는 많이 받고 줄 때는 적게 주겠죠. 그리고 세미 애뉴얼이니까 2분의 1을 곱해 가지고 이자 계산을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A은행이 이게 쿼터 하잖아요. 자기가 유리하게 해야 되죠. 이 뭐야? 이 말이 완전히 잘못됐네. 이거는요. 그 B 고객에게 요 금리는요. 1.71은요. 숫자가 크잖아요. 높은 금리예요. 받는 겁니다. 받아야 돼요. 받고 달러의 변동금리를 주는 겁니다. 이거는 미화 고정금리란 말은 없어요. 미화는 변동금리입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스왑을 이렇게 만들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플레인 바닐라는 원화는 고정금리, 달러는 변동금리.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달러도 고정금리로 바꿀 수는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는데 그건 몰라도 여기 딱 보니까 미화 고정금리를 수취하고 원화 변동금리를 지급하는 원화 이게요. 요 금리가 원화 금리입니다. 이게 바로 스왑 스왑 가격이라 그래요. 스왑 가격. 스왑 가격은 우리나라의 그 금리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원화 이게 고정금리. 1.71, 1.65는 원화 고정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틀려요. 틀렸어요. 그래서 이제 금리를 줄 때는 1.695를 페이하는 거고, 1.71을 리시브 하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페이, 리시브 이런 말들을 씁니다. 2번이 잠깐 틀렸어요. 그래서 2.20, 2.185. 요건 뭐예요? 요게 무슨 수합입니까? 이자율 수합이죠? 이자율 수합 맞죠? 요거는 요쪽에 있으니까 이자율 수합 가격이다. 통화 수합이 아니에요. 이거 맞는 겁니다. 자, 통화 수합의 이자 주기는 여기야. 여기죠. 세미 애뉴얼이니까 반기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될 때는 이거는 원화 고정금리구나. 달러는 변동금리다. 근데 달러가 변동금리인지 고정인지 이게 보여지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딜러들이 플레인 바닐라 그러니까 정상적인 스왑 거래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요건 이제 원화의 고정금리. 그리고 원화의 변동금리는 뭐가 될까요? 아직까지는 CD금리를 하고 있어요. CD금리요. CD 보통 이제 3개월 CD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쿼터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왑 시장에 있어서 이게 장외 거래이기 때문에요. 리만 브라더스처럼 이 스왑 거래를 해놓고 만기 때 망해버리면은 딜리버리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자율 수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A라는 기업하고 B라는 기업이 이게 직접적으로 이게 찾기는 힘들어요.
여기는 만약에 그 변동금리를 원한다. 만약에 이자율 수합일 경우에요. 뭐 통화 수합도 있겠지만 여기는 고정금리를 원한다. 그런데 고정금리를 원하는데 얘는 변동금리를 싸게 조달할 수 있다. 근데 얘는 이제 변동금리를 원하는데 고정금리를 싸게 조달할 수 있다. 그러면 서로 바꾸면은 이게 윈윈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런 수합을 하려고 그러면은 보통 3년에서 20년짜리 20년 후에 어떤 회사가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장애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그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이 누굽니까? 은행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외국 한 일종이 은행 위주로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금융투자업자, 미래에셋이나 이런 데도 있어요. 종합금융 투자 사업자로 지정된 데는 이런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금융연수원 교재니까 은행이 중간에서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공인중개사를 보면은 집을 사고 파는 거는 중간에 다리만 놔주고 이게 만남만 추선해주고 수수료만 먹고 그냥 나가는 거죠. 아파트 값이 폭등하든 폭락하든 리스크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런데 여기 이제 브로커 같은 경우에는 연결만 해주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폭락하든 폭등하든 관계가 없는 거죠. 브로커 같은 경우는요. 근데 이게 시장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요, 가격 변동에 대해서 이게 뭐죠? 그 은행이 자기 리스크단 거예요. 자기 리스크요. 근데 이게 요 두 사람이 만약에 그 수합을 하면은 서로 또 모르니까 은행을 통해서 할 거 아닙니까? 은행을 통해서. 그죠? 은행을 통해서 하면은 은행이 인터미디어리, 중간 역할을 해줘요. 자, 보세요. 이게 시험에 나오면은 신용 리스크하고 시장 위험 이런 걸 물어봅니다. 만약에 은행이 여러분들 예금 받아가지고 대출하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은행이 책임지는 거죠. 대출했는데 망했어. 망했다고 예금한 사람한테 돈 안 줍니까? 돈 줘야 돼. 그죠?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지고 받아가지고 부킹을 하고 받아가지고 주는, 마치 예금 받아가지고 대출해 주듯이. 그죠? 이럴 때는 A는 얘보다는 얘가 낫잖아. 그러니까 신용 리스크를 은행이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그거는 니들끼리 알아서 하라. 니들끼리. 그죠? 나는 중간다리만 놔줬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줬다는 거죠. 포지션이 이제 스퀘어 된 거죠. 그래서 어느 한쪽이 망하면 어떻게 돼요? 은행이 대신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 가격이 바뀌었다가 그거는 은행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인터미디어리가 되면요. 어드바이저리 그러면 돼요. 이건 자문이잖아. 자문은 뭐예요? 자문은 그냥 브로커랑 비슷한 거지. 그냥 은행에 자문을 요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라. 그냥 자문 수수료 받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은행은 그냥 그 수수료만 먹는 거예요. 마켓 리스크, 이게 시장 위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마켓 메이크를 하잖아요. 마켓 메이크. 자기가 어떤 LP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 liquidity provider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받아가지고 이게 주기도 하고 자기가 수합북에 들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이거 도매상에서 떼왔는데 소매상에 팔려다 보니까 폭락했어. 그러면 누구 리스크예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게 이제 마켓 메이커예요. 시장을 조성한다. 그래가지고 여기 우리 그
기본서 184페이지인데요. 은행은 어드바이저리 역할도 하고, 그래서 어드바이저리를 하면은 신용 위험이나 시장 위험은 부담하지 않는다. 이런 게 시험에 나와요. 인터미디어리, 이거는 그냥 마진만 먹고 중간에 이게 뭐 싸게 사와가지고 비싸게 팔겠죠. 시장 위험은 부담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상대방 리스크는 부담하는 거죠. 얘가 망했을 경우에 나중에 이게 뭐 3년 후에 망했다. 그러면은 은행이 대응을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마켓 메이커는 여기는 뭐 자기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서 뭡니까? 스왑북이다. 가격 제시다. 그래서 이 정리하는 코너 보니까 이게 이제 마켓 메이커가 되면은요. 본인이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신용 리스크 부담하고 그걸 들고 있다가 가격 좋을 때 또 이렇게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 위험과 시장 위험을 적극적으로 감수하면서 스왑 거래를 하려는 상대방이 있으면은 그 가격 제시를 해준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죠? 그 가격 변동하는 시장 위험 그리고 또 신용 위험 다 부담한단 말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여기 시험에 나오면은 시장 위험과 신용 위험을 다 부담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마켓 메이커의 역할을 합니다. 인터미디어리는 뭡니까? 신용 위험은 부담하지만 가격 변동 위험은 부담하지 않는다. 그죠? 우리 그 펀드에 공부할 때 맨 뒤에 뭐 배웠습니까? 파생 상품에서 백투백 했지, 또 자체 했지 이런 거 배우셨죠? 마치 뭐 그런 거하고도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기출인데, 국내 A은행입니다.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채권에 투자합니다. 이거 혼동하지 마세요. 채권을 발행하는 건지, 채권에 투자하는 건지, 이거 완전 다른 거지. 발행은 빚내는 거고, 투자는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면은 뭐 이제 수익이 들어오겠죠. 고정금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투자를 한 거예요. 투자. 향후 이게 이제 뭡니까? 달러 채권이죠. 달러. 근데 이제 국내 A은행은 이게 이제 원화하고의 환율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고객의 돈을 갖다가 이제 달러로 컨버트해서 투자를 했겠지. 그럼 나중에 들어올 때 이거 뭐 이자 받는 건 좋은데 환율이 뭐 푹 빠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향후 환율 변동과 금리 변동에 대한 위험. 이게 통화 수합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A가 이제 통화 수합을 하는 거예요. 통화 수합을. 요게 이제 이 수합 상대방하고 자, 이게 이제 투자를 했으니까 언젠가는 이제 달러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만기다. 몇 년입니까? 몇 년 없네. 우리 뭐 한 3년 뭐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통화 수합은 이게 조건이 어떻게 되냐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투자를 했으니까 언젠가는 달러가 들어오겠죠? 그죠? 이게 만기입니다. 만기. 여기 3년. 똑같은 A입니다. 요건 수합이고. 그래서 그 고정이자를 받고 있는데, 이제 만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만기가 되면은 달러를 투자했으니까, 그죠? 달러 채권에 투자했으니까 달러가 들어올 거예요. 그죠? 달러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객님들한테 이제 원화로 내줘야 되니까 요 달러를 만기 때, 요게 들어오면은, 요 만기 때 들어오면은 달러를 주고
원화를 받기로 하는 통화 수합을 만약에 1,300원에 했다.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투자를 할 때 우리나라 원화하고요. 이게 원화가 나가고 달러가 들어왔겠죠. 그 달러로 가지고 투자를 했을 거라고.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도 되고, 한 1, 2년쯤 있다가, 야, 이 환율 안 되겠는데? 해가지고 중간에 해지를 할 때는 초기 원금 교환이 없는 수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합은 항상 이렇게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는 고정이자를 지금 뭡니까? 달러 이자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원화를 받았으니까 뭘 줘야 돼요? 원화 이자를 줘야 돼요. 원화. 그죠? 원화 이자요. 원화 이자는 고정입니다. 고정. 제가 고정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A는 원화 고정 이자를 받게 되겠죠. 그죠? 원화 고정 이자 수치. 요 두 개입니다. 그죠? 두 개고. 그 다음에 요 달러를 받았으니까 달러에 대한 이자를 줘야 되겠죠? 이자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금리를 뭘로 받아요? 고정으로 받죠? 그냥 고정으로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일반적인 수합은 원화가 고정이고 외화가 변동이잖아요. 그거를 이게 이제 정하기 나름이니까 요게 고정이니까 내가 고정된 달러 고정금리를 주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고정이니까 여기도 고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게 만약에 변동이다. 그럼 여기도 변동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됩니다. 1번이 되면은 이제 요 이자도 이렇게 이제 퉁 되잖아요. 물론 이게 이자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요.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해지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